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죠. 왜냐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역시 일론 머스크답다. 일론 머스크니까 참 여기까지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보면요, 실적 발표 후 지금 상황이 장후 결국 5% 넘게 또 급등을 해서 15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장후. 참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52주 최저가를 갱신했는데 101불이었죠. 그거에 대한 건 뭐 한 40% 넘게 올랐네요. 이래서 개인 투자자가 참 벌기 어려운 거고,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죠. 아직은 올라갈 그 방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무리 주식시장이 이제 매크로 페드가 금리 인상을 좀 둔화시킬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무리 있다지만 참 대단합니다. 이래서 주식이라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서여가 이 요약은 EPS 넌갭 기준으로 이미 월가의 예측치를 빗했고요. 갭 기준으로도 빗했고, 레비뉴도 역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듯이 사이드로 하는 에너지라든지 FSD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와 주는 바람에 마진도 생각보다, 물론 이제 예상은 26%를 했지만 그보다 좀 떨어졌지만, 지금 월가도 최근 성향이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류 중 일부는 또 긍정적으로, 이것도 양극단으로 왕창 벌어졌기 때문에 그 평균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 언론을 많이 들은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주식이 결국 150을 돌파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역시 불리시한 의견을 피력은 했고요. 근데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중국이 좀 역시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또 러프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4분기 장부를 이제 슬슬 봐보면요, 서머리가 이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오퍼레이팅 마진은 어떻고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런 장부를 보면은 항상 보는 레귤레토리 크레딧을 꽤 연말에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토모티브 그로스 마진이 한 26%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지난 2분기, 3분기 2022년 보면은 28%가 좀 안 됐는데 거기서 한 2% 정도 떨어진 거니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뒤에 이거 보면은 부터 해서 네거티브 FX부터 해서 환율이죠. 그리고 원자재도 올랐고 가격 후려친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이게 변수들이 있었는데 요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 혁신으로 주변의 악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이게 이겨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뭐 거의 뭐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참 말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예측치를 다 이제 비탄 데다가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로스가 꾸준했고 진짜 대단하고, 프로피터빌리티도 보면은 FSD 레비뉴가 무려 324 밀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미친 거죠.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40만 명 미국, 캐나다. 그렇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 안전하게 잘 쓰면은 그 어떤 차보다도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죠. 저도 자율주행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전 라이다나 다른 회사들은 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완성되려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많은 인프라를 누가 깔 거며, 정부가 돈을 든다 하더라도 어떤 규격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참 아직도 난감합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몰려있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데다가 차 스스로 똑똑하게 이걸 헤쳐나가는 방식이 여전히 유력합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설계까지 하니
그리고 저만 미쳐서 떠드는 게 아니다. 이거 한국 분들은 근데 비판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호도돼서 이걸 다 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써보면 어라 이거 잘 쓰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 그 영향으로 레비뉴가 이렇게 견고하게 이제는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사이드들이 꽤 괜찮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lower stock-based compensation, payroll tax, 예, relate to CEO award, 일론 머스크죠.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로는 higher raw material, 예, 원자재라든지 이제 4680 그리고 공장 투자라든지 그리고 환율, 달러 강세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생산 혁신과 FSD 그리고 에너지 쪽 사업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 메가팩이죠. 메가팩의 이어 오브 이어 성장은 무려 152%입니다. 미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재미를 엄청 보고 있죠. 뭐 다른 경쟁사들의 마진 여기는 지금 한 치 앞을 못 보는 데다가 테슬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겠지만 미친 겁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달성하게 되면 이익은 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올해치는 다 끝났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거기다 보험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조금 영향을 받더라도 충분히 보조해줄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영향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제는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다. 솔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 18% 성장을 했지만 다른 데가 워낙에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스토리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슈퍼차저 역시도 꾸준히 진짜 대단합니다. 다른 공장들 지금 확장하는 얘기, 특히 네바다 같은 경우 확장하는 얘기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미 캐패시티가 대단합니다. 이제 200만 대를 진짜로 바라보는 수준까지 왔고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를 전혀 깎지 않았다라는 게 여전히 볼륨으로 50%를 하시겠다. 참 대단합니다. 조금 깎을만도 한데 한 10%만이라도 좀 깎을만 한데 50. 근데 충분히 지금 돌아가는 사정은 일론 머스크 성향이라면 지금 이번에 50%좀 못했지만 그렇다고 40% 생산은 40% 넘게 했기 때문에 또 50% 그쵸?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180만 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정말 참 이런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 경쟁사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말을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들려와서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올해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이후에 나온 얘기들을 좀 이제 보면은요 내년이 대량 그러니까 올해 생산하긴 할 텐데 내년이 대량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양산에 대해서 좀 요즘 보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양산에 있어서는 좀 겸손한 모습이 하도 엄청나게 시달린 티가 좀 나긴 합니다. 2024년에나 그러니까 벌써 또 부정적인 언론들이 그렇게 쏟아내는데 어쨌든 올해 생산을 한다. 그리고 이게 조감도인데 이번에는 부디 그 아픈 손가락인 솔라를 좀 잘해서 이 네바다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확장해서 그 500기가와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생산을 100기가로 확장한다는 건 지금 그 롱텀으로는 이 공장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지난 영상에도 원가 절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공장으로 이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최대 규모로 돌고 있고 100기가로 확장을 하게 되면 또 최대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500기가와트면은 단일 공장으로는 뭐 거의 누구도 단일 공장으로 이렇게까지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정말 배터리에 미친 회사라고 할 수 있고 부디 이제 솔라가 좀 잘 돼서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큰 공장에 다 깔아서 자체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은 이 얼마나 무슨 진짜 일론 머스크 한번 얘기했듯이 무슨 스타트업 발표회처럼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회사가 성장할 수가 있는지 한 분기를 지금 참 대단합니다. 살짝 이게 내려온 요런 것만 전반적으로는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브 이어 레비뉴 그로스가 요때만 좀 힘들었지 이게 여전히 50% 이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레이가 기존에 지금 오토 인더스트리 얘기입니다. 그 S&P 500 평균이고요.
아이고,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큰 회사가 이런 폭발적 성장을 한다라는 게 트레머스 트레일링으로 투자를 안 하기가 그 오퍼레이팅 마진은 이것도 무슨 스타트업 그래프인가요? 아니,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을 한참 앞서 있기 때문에 예, 이 가격 깎는 거에 다른 회사 차들은 좀 팔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50% 성장이라는 게 또 이러고 주류 언론들은 50% 달성 못하면 또 뭘 할 수도 있는데 참 근데 다시 이게 정말 머리가 어찔하네요. 지금 고금리인 상황인데도 이런 목표를 얘기한다라는 게. 자, 이제 또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심지어 중국에서 테슬라가 아직 FSD 베타를 중국에서 하지도 않는데도 그거 가지고 중국 회사들하고 비교한 영상도 있더군요. 압도적입니다, 테슬라가. 그렇지만 가격이라든지 제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산의 그 무서움을 아는 거죠. 그리고 탐주라고 이미 중국에서 양산의 달인인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그분을 이미 페이스 프로파일로 앉혀서 지금 테슬라의 양산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닝콜 뒤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하기를 사이버 트럭은 볼륨 프로덕션은 2024년이다. 아마 그래도 달성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롱텀으로 다시 한번 500기가와트아워. 왜 이러는지는 이미 얘기했는데다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4680 배터리가 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스테이셔너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에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 메가팩은 LFP, CATL의 인산철을 쓰거든요. 그러면 아마 프리스메릭일 확률이 높은데 이게 양산이 참 중요한 게요. 에너지 스토리지 있어서 징크 에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언이라든지 뭐 아이언 에어, 뭐 철 아이언, 이제 철 부식되는 그런 걸 이용해서도, 그러니까 플러블 배터리라든지 되게 배터리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에너지 스토리지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덴시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지만 단가가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지금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미국 내에서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양산이 거기서도 발목입니다. CATL이 그걸 노리고 소디움이라든지 그걸 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누가 방식으로 달성하느냐. 그러니까 4680은 스테이셔너리에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케미스트리는 바뀔 수 있겠죠. 인산철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장 많이 이걸 빨리빨리 만드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에는 조금 더 옵티마이즈가 덜 되더라도 이런 셀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가 팩을 만드는 시스템이 셋업이 되면은 가격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데니시티가 그런 플로우블 배터리라든지 대규모의 저가 에너지 데니시티가 낮은, 그렇지만 대규모로 하기 좋은 배터리보다는 또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지덴셜 에너지 스토리지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가장 누가 이런 곳곳의 확장력을 가장 키울 수 있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파우치라든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지금 GM 실린더리컬 만지작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실린더리컬 양산에 왜 만지작 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많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업이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에 부닥치게 되면 여러모로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고, 4680이 부디 잘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많이 수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고 메가팩에도 들어가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